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목요일입니다. MBN 뉴스와이드 오늘도 6분의 패널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방송은 오늘도 보내드립니다. 많은 응원,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요란한 가을비가 종일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요란한 국회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는 참 여러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서 변호사, 여러 종류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되나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이런 얘기는? 문제 안 될 것입니다. 문제 안 됩니다. 서 변호사도 오늘 부드럽게 말씀, 수위 조절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말, 이건 괜찮지, 이것도. 전혀 말을 조심하지 않는 여러 종류의 말을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일부 의원님들이 계신데 누구신지 좀 뵙고 가겠습니다. 막말 공방에 또 일어말 잔치를 벌이셔가지고 막 나가는 국회.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발언 놓고 지금 아전 인수식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무슨 속내인지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번에는 일본어 야지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여쭤보면서 겐세이 발언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야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일본어가 판치는 여기는 어디? 대한민국 국회. 지난 2월 김상곤 부총리와 이은재 의원의 질문 가운데, 답변 가운데 악어 중간에 자꾸 겐세이 놓지 말아요. 이렇게 이은재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유성엽 의원이 차분하게 질의하세요. 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간에 자꾸 겐세이 놓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제 여기 오늘은 또 이게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야지 놓지 말아야 된다고요. 의원들 말하는데 동료 의원 말하는데 야지 놓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지 놓고 이런 일은 퇴출시켜야 돼요. 조경태, 박홍근, 장제원, 이은재 의원들이 막 서로 이 발언을 놓고 물고 물리면서 이은재 의원으로 말씀드리면 교감 등 일제 잔재 명칭을 바꾸는 개정안도 발의를 했었는데 아이고 흥분하다 보니까 그만. 아이고 장제원 의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박 의원과 막말 제가 봐도 좀 민망하네요. 이런 생각.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들은 예산 심사는 않고 이게 정쟁의 말싸움만 하시는 걸로 비춰서 좀 걱정이죠.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야 어디서 해먹든 버릇입니까 도대체? 야 어디서 해먹든 버릇이에요? 자, 이은재 의원님. 강남 집까지 저렇게 올라가. 이야기라는 게. 아니 지금 왜 자꾸만 땡판 놓으시는 거예요? 질의하는데. 아니 자 차분하게 질의하세요. 차분하게 하시고. 차분하게 하는데 계속 중간에서 지금 겐세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그 시간을. 어제 종합질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야지를 놓는다든지 문제 제기하는 모습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일은 거의 자제하고 거의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야지 놓고 이런 의원은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발언 때 뭐 야지를 안 놨습니까? 비판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야당 의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야지를 놓는 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일단 고도시 교수부터 말씀 주십시오. 정말 웃기네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란 분이 이건희 회장 삼성 회장이 경제는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후에 YS 시절입니다만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정말 정치 4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4.5정 국회도 아니고 도대체 지금 470조, 471조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 슈퍼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다루는 국회에서 정말 예산을 꼼꼼히 따지고 뭐 해도 부족할 판에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하죠. 그럴 판에 저는 야진이 특히 뭐 켄세이는 전에 그랬습니다만 일본말을 가지고 서로 국회의원들이 저런 뭐라 그럴까요? 참 민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 정말 딱하고요. 뭐 검찰을 못 믿어서 특검이 생겼고 또 최근에 사법부도 믿을 수 없다.
뭐 특별재판부 만들자 특별 이렇게 가다 보면. 예, 했는데 정말 특별 국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정기남 교수님은 어떻게? 아주 점잖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이 품격 있는 국회의원을 가질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서도 우리 고영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70조의 슈퍼 예산이에요. 이게 12월 2일까지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자, 하루에 1조씩 해도 부족한 날짜 아닙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본식 표현부터 시작해서 저런 품격들을 보여주는데 제가 보니까 또 이게 익숙한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은 불안한 감이 들어요. 막판 가면요. 이제는 쪽지 예산 찔러 넣고 예산 심의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마지막에 결국은 짜웅하고 뭐 또 짜웅이란 말이 또 어떻게 속 비속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구태라 그럴까 이걸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요. 이게 그래서 당의 공천 과정 또 어떤 선거를 통해서 또 국회의원을 선출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저런 모습들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정은갑 의원께서는 정치라는 게 원래 이제 언어, 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품격 있는 언어, 절제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앞서 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입법과 예산 심사 심의인데 지금 이제 막바지 국회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쓰고 지금 뭐 다들 여야가 뭐 경제가 어렵다. 새로운 해법을 논의하는데 그러면 예산 씀씀이를 어떻게 해서 경제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런 어떤 좀 생산적인 장이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지금 뭐 어떻게 벌어왔던 돈 살림에 아껴 쓰자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애들 앞에서 뭐 돈을 이거밖에 못 벌었냐 어쩌냐고 뭐 엉뚱한 싸움 벌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란 일을 이렇게 해요. 이게 어제 뭐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요. 이 유권자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체대한 문제, 더군다나 지금은 굉장히 뭐 서민들이 하나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요. 지금 다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어떤 예결의 차원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배분이라든가 뭐 우선순위라든가 아니면 경제 구조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논의에 장려돼야지 이건 정말 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장면. 정말 이런 건 보여주면 안 돼요. 네. 정말. 네. 지금 김성환 평론가. 뭐 좀 속되게 표현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눈치라도 없으면 코치라도 있어야지.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눈치 코치 없다는 말 쓰는데요. 주변을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용주 의원 그 음주운전 피해는 게 때문에 없어요. 얼마나 국민들한테 질타받았습니까? 네. 의원 자기 관리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뻔히 다 봤고요. 그리고 뭐 저거 연기됐죠? 징계위원회. 아, 예. 징계 그것도 연기됐죠? 징계 질질질. 자, 제 시간 끌고 방송보다 있는 그 생각 상황이고요. 들었어요. 음주운전 사고는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했다. 그러면 그거 갖다 징계하려면 뭘 이렇게 오래 고민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술 마신 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속상해서 술 마셔도 술 마시고 운전한 건 똑같아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다른 네. 사람에게 그건 살인행위가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자 판결 난 다음에 일본이 뭐 아주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들도 뭐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일본어 쓰면서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눈치가 그거- 없어도 정말 한참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아무 의식이 없나 봐요. 그래 놓고. 긴장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놓고. 그럼 일본 국회에서는 뭐 누구 서 변호사로 가는 차례가요? 일본 국회에서는 화나면 한국말을 쓰나요, 그러면? 네? 참나, 이거 부끄럽게 그래서 짝이 이게 없는 저는요, 일이지. 저는 이게 그 어떤 품격이 없는 정말 이게 그 어떤 갈등, 네. 이런 싸움을 보면서 예. 특히 이게 일본말로 지금 이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보면서 아이들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광복 그래서 이후 저는 세대인데. 어떻게 일본말로 싸우는 거 보면서 이렇게 이게 그 입에 우리 붙었어요? 한글을 창제한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리더십 하고 이게 비교가 돼서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로 이게 품격 없는 갈등 정치 세종대왕이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이랬었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이게 글자가 만들어진다면 내 눈이 멀어도 좋다. 정말 그게 바로 애민의 정치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국민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이게 애민의 정치인데 지금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이게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준엄한 이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네, 저는 이번에 야지란 말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분들도 사실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신 걸로 알고 나이를 있는데. 좀 물어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예, 일제 강점기에 사셨던 분들도 아니고. 아니에요. 전부 저 나이 제가 다 따져봤어요. 50세, 49세, 51세, 66세 최고가 이런 나이들이에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의 대표 기관인데 그럼 이런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입법 기능과 그다음에 예산 심의 기능인데 그럼 국민을 대신해서 이걸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여기서 막말을 하고 또 불필요한 어떤 일본어까지 동원되는 거 보면은 국민들의 큰 혐오감을 주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헌법 개정 논의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아마도 머지않아서 또 다시 이제 개정 논의가 있을 텐데 이번에 헌법 개정할 때 반드시 좀 도입됐으면 좋겠는 게 이제 국민소환제도.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을 대표기관들이 적절치 않게 이번에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국민소환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국민소환제도가 꼭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4년 길다 그 말씀이죠? 부적절한 미국 하원은 2년이든가요? 예, 하원은 2년입니다. 네. 4년 동안 하여튼 한번 잘못하면 소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얘기는 김동연 부총리가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치권에 대해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무능한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한국 경제를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정치권이 할 일 많다는 뜻이다.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저는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고민하는 동안 나라 경제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고민 그만하시고 결단을 하셔야죠. 지금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정말 이 의원님 말씀대로 위기 의식 갖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경제가 지금 위기란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가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규제개혁 입법이라든지 또 경제구조개혁 입법이라든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에서만큼은 여야 간의 이념 논쟁 또는 프레임 논쟁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함께 좀 책임 있는 그런 결정이 좀 빨랐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야정 협의체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우리 경제가 나갈 길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은갑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모든 경제를 자꾸만 정치화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부총리의 발언 자체도 이제 여야가 각각의 서로다가 정책 해석을 자기들 중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또 다른 정쟁이 되고 있는데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말의 의미는 본인이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것이 어떤 입법화가 돼야지 되는 건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법으로 구현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스톱이 돼 있으니까. 네, 그게 스톱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마치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를 지적한 것 아니냐.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서로 다 또 그 문제 가지고 무슨 얘기냐 공방을 펼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정경환 교수님 이거 가만히 있다 그러고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또 왔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참 곤란하죠. 그제 이제 KDI에서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네. 정책 리더십을 좀 발휘해달라. 이런 보고서를 국제연구기관이 그런 얘기 자체를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특정한 대통령이나 또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정치권 전반을 또 얘기한 거고 또 행정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걸 굉장히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의도는 반문재인 대통령, 반문재인 정서를 자극하는 것만이 우리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 도구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발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이래가지고는 경제 좋아지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우리 정치권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국제연구기관이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정말 경기는 이미 정점을 지나서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아니, 내년도 지금 성장률이 더 자꾸 떨어질 그렇습니다. 이 성장의 잠재력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동개혁, 구조개혁, 여러 가지 지금 수단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뭐 개혁 경제 법안, 민생 법안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어떤 못된 버릇 이것이 결국은 저런 평가를 가져오게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서정욱 변호사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 김동연 부총리가요. 예를 들어 이게 청와대와 갈등설 있잖아요. 이걸 이게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이게 어떻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했거든요. 이 말이 이게 원래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 말이거든요. 카이사르가 뭐랬냐면 누구나 이게 그 모든 현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보고 싶은 현실만 본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게 지도자라면 보고 싶지 않은 현실도 정말 이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저는 야당에 대해서 선수를 하면 야당이 이게 자꾸 청와대 쪽으로 돌리는데 제가 보기에 김동연 부총리 지적은요. 여야를 막내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질타고 특히 그중에 발목을 잡는 우리 야당에 대한 질타이기 때문에 이걸 이게 청와대와 갈등수를 돌리는 거는 야당이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야 따로 없이 정치권이 발벗고 나서라. 근데 고전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엄청 친한 것 같아, 서 변호사는. 공자, 맹자, 카이사르 뭐 다. 김동연 부총리 그 말을 인용하길래. 즐겁자고 드리는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되셨죠? 네, 뭐 죄송합니다. 나는 김동연 부총리가 왜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지금 경질설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애매모호하게 양쪽에 어느 쪽에서도 아주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경제부총리 이런 경질설이 나오기 전에 제대로 된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은 옳은 말이지만 그 시절에 했어야지 해야 할 때는 안 오고 지금 가로늦게 뒤늦게 이런 논쟁을 벌여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정치권이 입법을 안 한다. 그럼 뭐 어느 교착 상태에 갖고 제대로 정치를 아니 경제가 지금 그 벗어나지 못하고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위기 국면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위기 국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기보다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어느 쪽이 위기.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냐 이거. 라고 하지 말고 경제에 관한 입법 과정의 위기 뭐 이렇게 하든지. 제대로 명확하게 지적을 하든지 어떤 부분을. 지금 뭐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시어머니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고 언론 보도를 보면 그래요. 네, 그렇죠. 또 청와대 쪽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정치를 하려나 왜 정치적 발언을 저렇게 하나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를 지금 경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본인이 정말 경제 위기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제대로 청와대한테도 오고 야당한테도 오고 했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대법원 뭐 판사들도 대법관들도 오고 그러는데 꼭 나갈 때 옳은 말을 해요. 자기 재임 시에는 다 옳습니다 하고 권력에 따라다니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가 다 나갈 무렵 되면은 옳은 말을 하는데 제대로 자기가 재임 시 제대로 옳은 말을 해야 해요. 뭐 사람도 죽을 때 옳은 말을 한다고 말은 있습니다만 그런 자세는 저는 그렇게 올바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이런 얘기 해갖고 뭐 도움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도 제가 뭐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본인이 다 하신 거지. 할 얘기는 해야죠. 그렇죠. 이게 사람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 바꿔버리면 저렇게 애매하게 말해버리면 이렇게 해석되고 제2의 목구멍 발언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발언이나 아니면은 공직자의 발언은 굉장히 명확해야 한다.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건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날 분도 많고 갈 길이 멀어서 조금씩 서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